안녕하세요. 이재원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도전동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가요를 보시게 되면 등가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토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 중에 지금 요 회로가 2차 측에 대한 운전 중에 회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출력을 나타내는 부분, 요 부분에서의 출력, 이것을 P0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출력 P0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T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오메가 T 각속도와 토크의 곱이 출력 P0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2파이 n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 스몰 n이라고 하는 것은 초당 회전수로 rps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요 식을 분당 회전수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60분의 2파이 nt가 되겠습니다. P0라고 하는 식이. 자,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토크 T가 되겠죠. 이 토크 T에 관한 식으로 쓰면 토크 T는 2파이 60분의 n분의 P0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2파이분의 60을 2파이로 나누게 되면 9.5가 됩니다. 9.5. 60을 2파이로 나누게 되면 9.5가 되죠. 9.55 n분의 P0가 됩니다. 단위는 당연히 뉴턴 메타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뉴턴 메타를 킬로그램 메타로 바꾸게 되면 이것을 9.8로 나누시면 되겠죠. 9.5를 9.8로 나누시게 되면 0.975 n분의 P0의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식을 통해서 이 P0와 n, 회전속도 n을 봤을 때, 자,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9.5 동기속도 요 ns에 됐으면 n은 1-s의 ns가 되고요. P0는 1-s의 P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토크 T라고 하는 식은 여기에서는 9.5 ns분의 P2가 되겠고요. 자, 이 식에서는 0.975 ns분의 P2다라고도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토크와 관련된 공식, 이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 중에서 이 토크식,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T는 0.975 ns분의 P2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걸 P2에 관한 식으로 쓰면 P2는 0.975분의 1의 NST가 되고요. 자, 0.975라고 하는 값은 1.026입니다. 1.026 NST가 됩니다. 이것은 P2. 자, 이때 1.026이라고 하는 건 거의 1과 같습니다. 그죠? NS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기속도입니다. 동기속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극수가 정해져 있고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면 이 NS라고 하는 값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앞에 값은 뭡니까? 어떠한 상수값이다. 즉 동기속도 하에서 이 P2와 2차 입력과 토크는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앞에 있는 값이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P2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동기 와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기 와트는 동기 속도
속도 하에서의 2차 입력을 우리는 동기와트다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토크로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동기와트에 관한 내용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토크에 대한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T는 자, 여기 있는 값을 제가 편의상 상수다라고 보면 토크 T는 뭐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P2와 같다라고, 이거 상수라고 보면 같다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P2라고 하는 2차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등가요료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요료를 보면 자, 이것은 1차 측이고 이것은 2차 측입니다. 그럼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하면 이 2차 측의 값을 1차 측으로 환산하면 이것을 같다라고 하면서 2차 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P 다시 S2 다시. 즉,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X2를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이고 S분의 R2라고 하는 것도 S분의 R2 다시는 S분의 R2를 뭐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 등가요료에서 여기에 흐르는 것이 뭐가 됩니까? I1 다시라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I1 다시에서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2차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P2는 I1 다시의 제곱, I 제곱 R, 그죠? S분의 R2 다시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I1이라고 하는 것은, I1 다시라고 하는 것은, 자, 요 회로를 보시면 여기에 전압 얼마입니까? V1이고, 임피던스는 R1, X1, S분의 R2 다시 X2입니다. 그래서 I1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R1 플러스 S분의 R2 다시의 제곱을 저항의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분의 V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I1이. 그쵸?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P2, 토크는 P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요거 적게 되면 P2는 아까 봤듯이 I1 다시의 제곱 S분의 R2 다시다 라고 쓸 수 있죠. I1 다시라고 하는 값을 아까 값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해보시면 I1 다시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R1 플러스 S분의 R2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루트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없어집니다. 다시 쓰게 되면 제가 자, 이것을 다시 쓰게 되면 R1 플러스 S분의 R2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의 V1 제곱이고요. 위에가 S분의 R2 다시. 교재에 있는 M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냥 상수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가 된다? 토크식 T가 되더라 이겁니다. T가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토크는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식을 알 수가 있더라 이거죠. 토크는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자, 그러면 요 토크에 관련된 슬립과 토크에 관련된 그래프를 한번 천천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토크가 되고요. 자, 여기는 정지시. 정지시라고 하는 것은 n의 값이 0일 때 슬립은 1이 되고, 여기는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와 같을 때 슬립은 0이 됩니다. 부하 토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쪽이 뭐예요? 정지시, 즉 기동을 하려면 부하 토크보다는 토크가
커야 됩니다. 그럼 어떠한 이 점에서 토크는 서서히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서서히 증가하다가 어떠한 부분에서 부하 토크와 전동기가 가해주는 토크가 같을 때, 즉 뭡니까? 가해주는 토크와 부하 토크가 같으면 속도가 일정해지는 거죠. n이라고 하는 정격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슬립이 s가 되겠죠. 그죠? s가 될 것이고, 자, 우리가 전동기에서 가해주는 최대 토크, 이때의 최대 토크를 st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지 시의 이 토크는 s 값이 얼마입니까? 1일 때죠. 그죠? 정지 시 토크. 정지 시 토크. 정지 시 토크 뭡니까? 바로 기동 토크를 뜻하는 거죠. 기동 토크. 하나씩 한번 보도록. 기동 토크는 S값이 1일 때입니다. S값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S에다 1 넣으면 됩니다. R1 플러스 R2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에 V1 제곱 R2 다시가 됩니다. 비례상수 M1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동 토크도, 그죠?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최대 토크 시 슬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토크 시 슬립. 자, 최대 토크 시 슬립은, 자, 이 토크 그래프는 뭐와 같다라고 했습니까? P2에 관한 그래프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최대가 되는 점에서는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미분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토크 시 슬립 조건은 ds dp2. 그러니까 2차 입력에 대해서 s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될 때 요것을 만족할 때의 s값. 요 식을 만족하는 s값. 그게 최대 토크 시 슬립이 됩니다. 최대 토크 시 ST는 공식으로 보시게 되면 루트 자 R1 그죠? 최대 토크 시 슬립은 R1 플러스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 분의 R2 다시가 됩니다. 요 식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에서 최대 토크 시 슬립 공식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때 R1이라고 하는 값과 X1 플러스 X2 다시라고 하는 값을 비교해 봤을 때 R1이라고 하는 값이 무한히 작기 때문에 자, ST는 최대 토크 시 슬립은 다시 한번 적게 되면 루트 R1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에 R2 다시인데 R1이라고 하는 값이 이 값에 비해 무한히 작습니다. 그래서 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요거 제곱 루트이기 때문에 요거랑 제곱이랑 루트를 사라지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식이 되겠죠. X1과 X2 다시를 비교해 봤을 때 X2 다시가 X1보다 또 무한히 큽니다. 그래서 X1을 또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2 다시분의 R2 다시가 되고, 자, 여기에서 어차피 뭐 한 겁니까? 지금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이나 2차 측의 비율이나 똑같기 때문에 X2분의 R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최대 토크 시 슬립은 X2분의 R2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에 출제되는 것은 요 원안인 최대 토크 시 슬립이 얼마냐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 토크 시 슬립 원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최대 토크 시 슬립 ST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 있는 토크식에 대입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최대 토크를 구할 수가 있더라 이거죠. 최대 토크. 최대 토크를 구할 수가 있다. Tmax는 최대 토크 Tmax는 공식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왔으니까 제가 따로 적지는 않겠으나 공식을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E
x2 분의 v1 제곱. 그렇죠? 어떠한 비례상수 제가 예를 들어 k1이라고 써볼까요? 그냥 비례상수일 뿐입니다. k 값은. 자,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어떤 비례상수 k2에 이 x2의 2 제곱이 됩니다. 자, 이 식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식에는 R2라고 하는 값이나 슬립 S라고 하는 값이 없습니다. 즉 R2나 S에 의해서 이 Tmax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식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슬립이 변하거나 또는 R2, 2차 저항이 변화하더라도 결국에는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이겁니다.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은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그죠? 그 다음에 토크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비례추이라고 하는 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례추이. 자, 이 비례추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해서 R2, 2차의 저항을 R2가 회전자 저항을 2차 저항을 가감하여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2차 저항을 가감하여 뭐를 바꾸냐면 슬립을 변화시킵니다. 슬립을 변화시키는 이것을 비례추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슬립을 변화시키면 어떠한 게 변화하느냐? 속도라든가 토크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2차 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도전동기는 뭐밖에 없느냐? 바로 권선형 유도전동기밖에 없더라 이거죠. 농형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에 2차 저항을 가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2차 기동저항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동저항기를 변화시켜서 슬립을 변화시키고 속도 토크를 변화시킬 수 있더라. 자, 그럼 이 비례추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토크T는 아까 얘기했듯이 토크T는 P2 2차 입력과 같으며 I1-의 제곱에 S의 R2 다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토크가 일정하기 위해서 R2 다시라고 하는 즉 2차 저항을 변화하면 그쵸? 이 값이 일정하기 위해서 S 값이 뭐가 하는가? 얘도 변화하더라 이겁니다. 즉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R2를 M배하면 토크 값이 일정하기 위해서 S도, 그죠? 슬립도 뭐가 된다? M배가 되어야 되더라. 이것을 우리는 비례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례추이와 관련된 토크 곡선을 그려보면 토크 T. 자, 정지시 N의 값은 0이고 여기는 N의 값이 동기속도 NS가 되고요. 슬립 S는 1. 여기는 슬립 S 이퀄 0이 됩니다. 부하 토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건 부하 토크라고 합니다. 자, 토크 그래프는 이러한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그죠? 이러한 그래프. 자, 이 점에서 전격 속도 N으로 회전을 하고 있으며, 자, 여기에서의 슬립을 제가 편의상 S1이다 라고 하고, 이때의 2차 저항을 R2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자의 2차 저항 값을 증가시키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즉 R2에서
얘를 R2 플러스 R. 즉, 얘는 기동저항기입니다. 이거를 증가시키면 슬립은 S1에서 S2로 되면 이게 같아지게 됩니다. 즉, 얘가 N배 되면 얘도 똑같이 N배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슬립이, 자, 얘가 증가하면 S2도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좌측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프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전격 속도 n 다시로 회전을 할 것이며 여기는 S2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2차 저항은 R2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또 뭐냐라고 봤을 때 바로 요 최대 토크입니다. 요 최대 토크. 그렇죠? 중요한 거 뭡니까? 최대 토크는 어떻다? 일정하더라. 2차 저항을 증가해도 슬립은 증가하지만 최대 토크는 어떻다? 일정하더라. 근데 뭐가 변합니까? 슬립이 변합니다. 또한 최대 토크 시 슬립도 변화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2차 저항을 증가하면 뭐가 증가했습니까? 기동 토크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자, 정리해서 적어보면, 자, 2차 저항을, 그죠? 증가시켰습니다. 증가시켰습니다. 증가시키면 얘가 왼쪽으로 이동한 거죠. 얘는 슬립이 1이고 여기는 슬립이 0입니다. 그러니까 슬립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죠? 슬립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 미끄러짐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속도 감소. 속도가 감소하고 토크는 바로 증가를 하게 되죠. 토크가 증가했단 얘기는 부하 전류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저항을 증가하면 이러한 변화가 생기더라. 요 식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슬립 2차 저항을 증가하면 분명히 기동 토크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기동 토크가 여기에 있을 때는 이건 뭡니까? 기동 토크가 요때, 그러니까 기동 토크와 부하 토크가 같을 때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기동을 여기서 한다라고 하면, 기동 토크를 여기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때는 뭡니까? 바로 기동 토크와, 이때는 기동 토크와 뭐랑 같을 때입니까? 최대 토크랑 같을 때입니다. 그렇죠? 자, 기동 토크를 부하 토크로 하기 위한 2차 저항값, 요 R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R은 공식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S에 1-S에 R2이고요. 중요한 겁니다.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기동 토크. 부하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저항이 얼마냐 이겁니다. 자, 기동 토크를 최대 토크로 하기 위한 저항 R 값은 얼마냐? 1-ST분의 S 거꾸로 썼네요. ST분의 1-ST의 R2입니다. ST가 뭡니까? 이거죠, 이거, 그죠? 이것을 요 식에다 대입을 해보시면 얼마가 되느냐? 그 값이 루트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R2가 되더라. 그쵸? 요 식은 문제에서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에 요거 나오고 요것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R2를 조절하면 S가 M배로 변화한다. 그쵸? 변화한다. 그럼 이러한 것이 적용이 가능한 것은 그 함수가 S분의 R2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가는 것은
이 비례추이가 가능하고요. S분의 R2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비례추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교재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비례추이 가능한 건 뭐 있습니까? 1차 전류, 2차 전류, 1차 입력, 역류, 토크. 이것은 비례추이가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은 출력, 효율, 2차 효율, 동선, 동기, 속도 이것들은 비례추이가 불가능하다. 문제에서 비례추이가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비례추이가 불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 불가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되며 자, 비례추이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비례추이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자, 비례추이를 하더라도 최대 토크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내용과 그쵸? 저항을 증가하면 기동 토크가 어떻게 합니까? 증가가 된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하 전류는 증가인데 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 토크가 증가하면 부하 전류는 증가하지만 기동 토크는 감소합니다. 기동 토크는 감소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항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전류값이 즉 기동 토크가 아니라 기동 전류는 감소한다. 이건 여러분들 다시 다르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R2를 증가하면 기동시 기동 전류는 감소한다. 왜? R 저항이 전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잘못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수정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헤일런드 원선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헤일런드 원선도. 자, 헤일런드 원선도라. 헤일런드 원선도. 자, 헤일런드 원선도는 요 등가 회로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자, 변압기 등가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뭐 있습니까? 바로 무브화 시험. 그죠? 그 다음에 단락 시험. 그 다음에 저항 측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죠. 무브화 시험, 단락 시험, 저항 측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유도 전동기에서는 이 단락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얘를 구속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헤일런드 원선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가 필요하며 이 유도 전동기 등가 회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시험, 무브화 시험, 구속 시험, 저항 측정이 하여야 되더라 이겁니다. 즉 헤일런드 원선도를 작성하기 위한 시험 세 가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무브화 시험, 구속 시험, 저항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헤일런드 원선도를 한번 그려보면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화 전류에 대한 축이고 여기는 V1에 대한 축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무부하시, 자, 여기에 부하가 없다라고 하면 흐르는 전류는 뭐만 흐릅니까? 바로 이 여자 전류만 흐릅니다. 이 여자 전류는 바로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철손 전류는 저항 성분, 컨덕턴스, 저항이기 때문에 V1의 위상과 I, 즉 철손 전류의 위상은 같게 되겠죠. 따라서 자, II가 이러한 벡터가 될 것이고 I파이는 이러한 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더한 것이 바로 무부하 전류인 I0입니다. I0.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무부하시는 이러한 전류, 여자 전류만 흐르게 됩니다. 이때 이 유도 전동기에서 부하를 증가하게 되면 I-라고 하는 전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그죠? I1-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는데 그 증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바로 반원의 모양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정확히 반원의 모양이 되더라. 이렇게.
부하를 증가하면 요 모양이 반원의 모양이 되더라. 그럼 이 유도 전동기가 정격으로 운전을 하고 있을 때를 보니까 여기 I1 다시 정격시라고 보도록 하죠. 정격시. 자, 그럼 여기에서 이 I1 다시라고 하는 것은 저항 성분도 있고 리액턴스 성분도 있기 때문에 전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리액턴스 성분도 있고, 그렇죠? 바로 유효 전류 성분도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로 그리게 되면 요 값이 바로 I1 다시가 되는 거죠. 요 벡터가 I1 다시. 자, 그러면 전체 전류 I1이라고 하는 것은 I0와 I1 다시를 합친 요 벡터가 됩니다. 그렇죠? 요 벡터. 사실은 요 값은 요것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거의 같은 걸로 이제 보이는데 어쨌든 요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자, 이 단락을 시킵니다. 단락을 시키고 운전하는, 즉, 요 리액턴스 성분이 없게끔, 얘를 회전을 시켜서 전류를 봤더니, 그게 여기에 오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단락시 전류. IS 다시라고 써볼까요? 단락시. 자, 그러면 그것을 봤더니, 자, 쭉 이렇게 쭉쭉쭉 그려보면 이 단락식 저항과 1차측 저항과 2차측 저항에 관한 그래프가 또 나타나더라. 자, 여기서 그 비율만큼, 자, 여기를 R1, 여기를 R2만큼에 대한 비율로 나눠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이어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정격시는 언제입니까? 요때이죠, 정격시. 그 정격시를 수선을 이렇게 내려봤더니 정격 전류가 흐를 때죠. 유도 전동기 정격 전류가 흐를 때.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제가 P, 요 부분을 P1, 요 부분을 P2, 요 부분을 P3, 요 부분을 P4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에 대한 것과, 그죠? 전류가, 벡터가 같습니다. 즉, 다 뭐라는 얘기입니다. 유효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철손 전류, 즉, 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은 철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고요. R1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P2, P3, 이 부분은 바로 1차 동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R2, 그러니까 2차 동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며, 이 부분은 바로 출력 P0라는 부분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헤일런드 원선도에서 보시게 되면, 자, 요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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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값을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값과 요값과 요값을 더하면 P1이라고 하는 1차 입력이 될 것이고, 요값과 요값을 더하면 P2, 2차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일런드 원선도를 가지고 P2분의 P0를 하게 되면 바로 2차 효율이 되는 거고, P1분의 P0를 하게 되면 전체 효율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일런드 원선도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P1, 철손, 1차 동손, 2차 동손, 그 다음에 출력, 2차 입력, 그 다음에 2차 효율, 전체 효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헤일런드 원선도 그리는 방법과 각각의 구역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헤일런드 원선도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 길이입니다. 요 반원의 길이. 요 반원의 길이, 즉 반원의 지름.
헤일런드 원선도 반원의 지름은 공급 전압에 비례하고 리액턴스에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x분의 2에 비례한다. 즉 공급 전압에는 비례하고 리액턴스에 반비례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에서 이것도 헤일런드 원선도의 지름은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느냐도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에 따른 유도전동기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에 따른 유도전동기의 특성. 자, 먼저 비례, 반비례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면 속도 ns는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입니다. 속도는 1-s의 p분의 120f죠.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속도는 주파수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역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률. 자, 역률을 얘기하기 위해서 속도가 증가를 하면 속도가 여기서 주파수가 증가를 하면 바로 속도가 증가합니다. 1번에서 속도 주파수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속도가 증가합니다. 속도가 증가하면 유효 전력이 증가합니다.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는 얘기죠. 자, 유효 전력이 많다. 비상 전력은 그대로인데 유효 전력이 많다. 그 얘기는 바로 역률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역률은 주파수에 비례한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압을 한번 보도록 하자. 유도 기전력 E는 4.44 FN 파이엠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속을 보시게 되면 유도 기전력이 일정할 때 주파수와 자속은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은 주파수와 뭐하다? 반비례한다. 네 번째, 자, 온도를 보겠습니다. 온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전압이 일정할 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 중에 전압이 일정할 때 철소는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압이 일정할 때 우리 철소는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이 철손이 다 뭘로 바뀌는 겁니까? 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은 철손에 비례하기 때문에 바로 온도 변화는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온도 변화는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최대 토크. 자, 최대 토크식 어떻게 됩니까? 아까 x2분의 v1 제곱입니다. x 뭡니까? 주파수의 함수죠. 2πfl. 최대 토크는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최대 토크는 주파수와 반비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동 전류는 약간 상승한다. 주파수가 감소하면 리액턴스가 감소하고 기동 전류는 약간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은 기억을 해두시고 이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 내기 아주 쉽죠, 그죠? 다음 유도전동기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뭐 역률은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면 뭐 그냥 아주 문제 내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꼭 암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했다시피 좀 이해하시는 게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적어보시면 좀 더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도전동기의 특성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